파도 아래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어들이 배를 쫓아오고 생물들이 심해로 끌려 들어가고 한밤중에 유령 같은 얼굴들이 바라보고 있죠. 수면 아래엔 대체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확인하려면 지금 영상을 봐주세요. 바하마의 인어 추격전. 2023년 4월 바하마에서 약 5해리, 약 9km 떨어진 바다에서 현지 어부들이 배 뒤에서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창백한 사람 모양의 생물이 긴 팔과 휘어진 물고기 꼬리를 가진 채로 배 앞쪽에서 첨벙하고 물을 튀기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십 마리의 똑같은 생물들이 물 밖으로 폴짝폴짝 뛰어오르면서 배를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더 빨리 가, 빨리 하며 소리쳤고 그 생물들은 돌고래처럼 헤엄치고 점프했는데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사람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밤에 이상한 노래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대요. 그러다가 틱톡에 올라온 영상이 대박 터지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 영상은 오랫동안 신화 속 존재로만 여겨졌던 종, 즉 배를 따라오는 인어, 세이렌, 같은 생물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증거 영상이었거든요. 인어, 카메라에 포착되다. 싸우90이라는 틱토커는 큰 바다배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배 근처에서 헤엄치는 이상한 생물들을 여러 번 촬영했대요. 한 영상에서는 배 양쪽으로 두 마리의 생물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서 배 속도랑 똑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싸우 아흔님이 이건 돌고래 같지가 않다면서 시청자들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댓글에선 어떤 분들이 진짜 인어 아냐? 라고 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똑같은 생물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이렌 전설에서 바다 요정이 노래 부르며 뱃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보면 진짜 기묘한 소리인데 한 클립에서는 나를 위해 점프해줘 라고 들리는 듯한 소리까지 녹음됐어요. 촬영된 영상들이 워낙 리얼하다 보니 싸우 아흔님도 꽤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 영상들이 정말 주목받는 이유는 일관성 때문이에요. 여러 번 찍힌 영상들마다 똑같이 큰 배 옆에서 의도적으로 따라오는 생물들이 나오거든요. 상업용 대형 선박이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끝까지 속도를 맞춰 따라오는 걸 보면 이 생물들의 신체 능력과 생물학적 특징이 정말 궁금해지죠. 토니 우즈의 인어 목격담이에요. 코미디언 토니 우즈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눈으로 아프리카 세이셜에서 수인, 남자 인어를 봤다고요. 그때 토니는 어린 프랑스 소년이랑 같이 있었는데 현지 사람들이 해가 진 뒤에는 절대 석호, 라군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엄청 경고를 했대요. 그런데도 둘이 호기심에 석호로 내려갔죠. 그러다 뭔가가 물속에서 엄청 빠르게 헤엄치더니 갑자기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토니가 말하기를 그 생물은 길이가 최소 3m에서 3m 60cm쯤 되고 피부는 까맣고 머리는 사람 같았는데 눈이 엄청 크더래요. 그 생물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둘 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대요. 그 뒤에 급하게 바어로 돌아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착각 아니냐면서 안 믿었대요. 소년 엄마는 아이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야 라고 했고요. 하지만 토니는 지금도 자기가 본 게 진짜였다고 우기고 있어요. 게다가 그 지역에서는 자기 말고도 비슷한 목격담이 꽤 여러 번 나왔다고 하네요. 토니가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몸짓까지 써가며 말해서 듣다 보면 진짜 믿음이 갈 정도예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원래부터 인어 비슷한 생물을 봤다는 보고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토니는 그때 목격자가 같이 있었잖아요. 진짜 신기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죠? 자메이카에서 인어 목격됐대요. 2004년에 레딧에 한 유저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자메이카에 있는 플랫브리지라는 곳 근처에서 인어를 봤다고 해요. 그 다리는 현지에서 원래도 인어 출몰로 유명한 곳이래요.
그분 말로는 바위에 기대 쉬고 있는 빨간 머리에 피부가 검은 여자를 봤대요. 가까이 가보니까 온몸이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고 눈도 새까맣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인어다 하고 소리쳤는데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그 생물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고 해요. 처음엔 자기 정신이 나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현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선 인어가 진짜 있는 거야. 너무 가까이 가면 물밑으로 끌고 들어간단다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경고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전설이 아니라 자메이카 민담과 그분의 실제 경험을 합쳐놓은 거예요. 호주 해변에 인어 시체가 떠밀려 왔다고요. 2023년 7월에 호주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퀸즐랜드주 캐펠샌즈라는 해변에서 뼈대만 남은 시체가 발견됐는데 사진이 퍼지면서 사람들 관심이 엄청 폭발했어요. 발견한 분이 바비리 오츠 씨인데 그분 말에 따르면 이 생물의 두개골이 사람 머리처럼 생겼는데 턱이 길게 쭉 뻗어 있었다고 해요. 시체 길이는 대략 1.8m 정도 됐고 썩으면서 털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대요. 바비 씨는 모양을 보고 이거 진짜 인어 같아 라고 하셨는데 특히 꼬지 같은 부분이나 팔다리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네요. 바비 씨가 사진을 해양생물학 관련 모임에 올리면서 이거 뭘까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끝내 정확한 정체는 못 밝혔어요. 몇몇 사람들은 옛날 전설 속 인어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공공해변에서 여러 사람이 직접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라서 엄청 화제가 됐답니다. 인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대요. 일본 군인들의 증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인도네시아의 K 제도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들이 현지인들이 오랑이칸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을 만났다고 보고했어요. 오랑이칸은 사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 생물들은 키가 약 150cm 정도 되고 척추와 어깨, 목에 가시가 있었대요. 피부는 분홍빛이 도는 연어 색깔이었고 입은 잉어처럼 생겼어요. 보통 물고기 꼬리와는 달리 긴 팔과 개구리 같은 다리에 발톱이 달려 있었죠. 군인들은 여러 번 목격을 기록했어요. 한 번은 생물이 물 밖으로 바위 위로 뛰어오르더니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고 또 다른 하나가 물속을 빠르게 움직였대요. 의도가 뭔지 몰라서 군인들이 그쪽으로 총을 쐈더니 생물들이 사라졌어요. 타로시라는 하사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랑이칸을 잡으면 보고하라고 했고 나중에 추장이 장군에게 죽은 수중 생물을 보여줬어요. 그 생물은 키가 약 145cm쯤 되고 분홍빛 피부에 사람 같은 얼굴과 팔다리, 가시, 그리고 잉어 같은 입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그 지역의 역사와 전설로 남아있어요. 잉어부가 진짜 인어에게 잡혔다. 바다에서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는데 익숙한 어부들이 그물이 인어를 잡은 듯한 영상을 공유했어요. 영상에서 보면 물갈퀴가 달린 사람 같은 팔이 그물 밖으로 쑥 나오면서 어부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깜짝 놀란 어부들이 뒤로 물러서다가 그물이 바다로 미끄러져 떨어져서 그 생물이 도망칠 수 있게 됐어요.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 걸 보니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한 시청자는 이 영상이 인어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생물의 모습이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비슷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하면서요. 어부들이 그 생물을 놓아준 반응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영상이 여전히 궁금하고 흥미롭긴 하지만 진짜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호주 스쿠버 다이버가 인어 발견했다는 소식이에요. 온라인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게 인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2007년에 호주 해안에서 다이빙하던 한 다이버가 실제 인어를 만났다고 주장했어요. 영상에서 다이버가 이름 모를 산호초에서 열대 물고기떼를 촬영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 같은 형체가 카메라 쪽으로 헤엄쳐 오는 게 보이죠.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처럼 생겼고 길고 비늘 덮인 꼬리가 있어요. 거대한 지느러미가 그 생물을 물속에서 아주 쉽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네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엄청난 추측이 난리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이 인어의 강력한 증거라고까지 했죠. 전문가들은 그 생물이 팔을 전혀 쓰지 않고 물속을 쉽게 헤엄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신 긴 지느러미 꼬리만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정말 이 다이버가 바다 속 진짜 인어를 촬영한 걸까요? 인어가 우리 바다 어딘가에 숨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카리브해 바위 생물들. 타임스탬프를 보면 2002년 10월 21일 새벽 2시 14분으로 나와 있어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 영상이 카리브 제도 근처에서 촬영된 거라고 믿고 있죠. 이 지역은 이상한 반인반어,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같은 생물들에 대한 보고가 많았던 곳이에요. 어둠 속에서 배의 스포트라이트가 바다 한가운데 바위 위에 앉아있는 무리를 비췄어요. 그들은 긴 머리카락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 꼬리처럼 반짝이며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흥미롭게도 그 무리는 배를 향해 아주 차분하게 마주 보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어였을까? 아니면 바다 생물들이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걸까? 혹은 알래스카와 아이슬란드에서 보고된 다른 목격담들과는 관련이 없는 걸까 추측하고 있어요. 배가 멀어지면서 카메라를 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는 걸 보면 이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느껴지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무리의 차분하고 의도적인 모습이에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뭔가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이 때문에 이 만남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답니다. 돌고래들과 함께 춤을 추듯이 헤엄치는 모습이에요. 인어 목격 사례 중 정말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1998년에 한 가족이 바다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 가족은 멀리서 돌고래 무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잔잔한 바다 위에 갑자기 어떤 생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생물은 물고기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 몸매는 날씬했으며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짧은 영상 속에서 그 생물은 물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멋지게 잠수했는데 놀라운 건 돌고래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함께 헤엄쳤다는 점이에요. 일부 해양생물학자들은 만약 저 생물이 진짜라면 보호와 빠른 이동을 위해 돌고래 무리 속에서 함께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했어요. 돌고래들은 워낙 머리가 좋고 같이 다닐 친구를 까다롭게 고르는 동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저 생물이 돌고래들과 나란히 움직임을 맞춰가며 헤엄쳤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까지도 인어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인어 목격 사건이에요. 2013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바다에서 정말 논란이 많았던 목격담이 있었어요. 관광객 몇 명이 여행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사람 같은 형체 여러 개가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 생물들은 위쪽 몸은 완전 사람처럼 생겼고 아래쪽은 물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대요.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대체 뭐지? 하면서 설명을 못할 정도였어요. 특히 한 마리가 계속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했는데 진짜 사람처럼 수영하는 것 같았대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종일 거야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어 같은 미해결 현상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영상은 인어 목격 사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로 남아있답니다. 두머리 상어 발견 소식이에요. 멕시코만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가 우연히 엄청난 생물을 발견했는데 과학자들까지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녀석이었어요. 바로 2개의 머리와 2개의 심장을 가진 몸은 하나로 붙어있는 삼쌍둥이 상어였거든요.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기형은 원래 배야, 아기 상어, 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분리가 멈추면서 다시 붙어버리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해요. 이런 이상 태생 개체는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표본 자체가 정말 귀해요. 멕시코만에서는 이번이 기록상 겨우 2번째 사례라고 하니까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죠. 바다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끝없이 많아요. 자연이 2개 머리 달린 상어를 만들어낼 정도면 깊은 심연에는 또 어떤 놀라운 생물들이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포트 더글라스 밤에 빛나는 형체. 포트 더글라스에서 한밤중에 수영하다가 찍은 영상이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어요. 촬영하던 사람이 물속에서 황금빛으로 살짝 빛나는 형체를 발견했는데요. 그 형체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게 보였대요. 도대체 이 형체가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수영하는 모습이랑 빛나는 게 꼭 인어 전설에서 나오는 그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인어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외모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알려진 전설 속 생물이잖아요. 특히 이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아무런 설명이나 코멘트도 남기지 않아서 더 신비롭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까지도 밤에 목격된 아주 특이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바다 생물 중에는 생물 발광,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현상이 꽤 흔하긴 한데요. 사람처럼 수영하는 큰 생물한테서 이런 빛이 나는 건 정말 드물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해양생물 데이터베이스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종은 없대요. 완전 미스터리죠. 그물의 무서운 수확물이에요. 2002년에 찍힌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안에 뭔가 낯선 게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목격자들은 손이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 같은 게 붙어있는 걸 봤다고 해요. 깜짝 놀란 어부들이 바로 그물을 다시 바다에 풀어버렸대요. 그러자 그 생물이 엄청 세게 움직여서 배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영상은 갑자기 뚝 끊기면서 수많은 의문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긴 영상이 있었는데 누군가 삭제했다고 추측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갖 설이 떠돌고 있어요. 이 생물이 보여준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상업용 어망은 큰 물고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버틸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움직임의 세기를 보면 보통 바다 생물들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았어요. 담수 골경 미스터리. 가족이 개울 근처로 나들이를 갔을 때 아빠가 얕은 물속에 뭔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쓰레기인가 싶어서 주워들었는데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건 작은 골격이었는데 구조가 정말 기이했어요. 형태는 부분적으로 사람 같았지만 비율이 뒤틀려 있고 민물에 사는 어떤 동물과도 맞지 않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혹시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인 생물의 유골일까요? 예로부터 그 지역 전설에는 물속에 숨어 사는 이상한 존재들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누가 진짜로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불안감에 휩싸인 아빠는 그 골격을 다시 개울에 던져넣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어요.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면 모두 몸서리를 쳐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화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무언가를 만져버렸다고 믿고 있죠. 민물 환경은 보통 과학적으로 잘 연구되고 지도된 곳이에요. 그런데 개울 속의 사람과 비슷한 골격 특징을 가진 무언가가 과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집 뒷마당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해요. 일본에서 카파가 잡혔어요. 일본의 한 공원에서 작업자들이 공원 연못을 물을 빼고 있었어요. 원래는 바위나 진흙, 그리고 갇힌 물고기 몇 마리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탁한 물 속에서 어떤 생물이 나타나더니 다시 진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빛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업자들이 그물을 이용해 그 생물을 잡았는데 몸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등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일본 전설 속의 카파라고 연결지었어요. 그 생물은 현지 당국에 넘겨져 분석을 받게 됐지만 공식적인 보고서나 설명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죠. 카파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문화의 일부였어요. 여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묘사가
거의 일관되게 비슷하죠. 현대의 연못물을 빼는 과정에서 이런 전설 속 모습과 딱 맞는 생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목격자와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항구에서 발견된 인간형 바다 생물. 어느 항구에서 어부들 몇 명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 생물을 잡았어요. 위쪽 몸통은 사람처럼 생겼고 아래쪽은 물고기 꼬리 모양이었어요. 그 생물은 살아있어서 어부들 손어종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반응이 엇갈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고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인지 누가 일부러 연출한 건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인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부들은 그 생물을 가까운 연구소로 데려갔어요. 그 후로도 이 생물이 대체 뭐였는지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만큼 썩은 시체나 뼈 같은 설명은 애초에 불가능했죠. 목격자들은 이 생물이 우리가 아는 해양 생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흑해 플래시오사우루스. 2023년에 흑해에서 영상을 찍던 관광객들이 물속에서 잠깐 떠오르는 검은 생물을 촬영했어요. 가늘고 뱀처럼 생긴 목이 보였다가 곧바로 물속으로 사라졌죠. 일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플래시오사우루스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깊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바다 속에 미지의 종이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답니다. 흑해는 특히 150m 아래로는 산소가 거의 없는 검고 어두운 물로 유명해요.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 수 없죠. 이런 특별한 환경 덕분에 물건이나 생물이 오랫동안 보존되거나 숨겨질 수 있어서 흑해의 신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바다 사막 강 생물. 2023년에 네바다에서 한 목격자가 옛단강에서 뱀처럼 생긴 생물이 미끄러지며 나오는 걸 봤어요. 근처 강둑에 빽빽이 깔린 이끼가 땅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들썩였어요. 그 생물의 움직임은 낯설면서도 길고 부드럽고 의도적인 느낌이었죠. 목격자들은 본 것에 정말 놀랐어요. 주요 설이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는 고대종의 생존 잔재일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에서 진행되는 제한된 연구활동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어느 설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바다의 사막강들은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이 대수층은 넓고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동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립된 물속 생물들은 지질학에서 여전히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랍니다. 스웨덴의 닌겐 이야기예요. 2011년 9월 스웨덴에서 크립티드, 미확인 생물,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배 옆에 새하얗고 밝은 빛을 내는 생물이 조용히 떠다니면서 마치 승무원들을 관찰하듯이 있었대요. 승무원들이 그 장면 일부를 촬영했는데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팔이나 꼬리 같은 특징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얼음처럼 차가운 물 위로 동그란 머리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진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을 닌간이라는 전설 속 생물과 연결지었어요. 닌간은 추운 바다나 호수에 산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존재거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제일 무서웠던 점이 이 생물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대요. 사실 북극이랑 아북극 지역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덜 탐험된 곳 중 하나예요. 워낙 춥고 조건이 혹독해서 수많은 비밀들이 아직도 숨겨져 있거든요. 이번 스웨덴 닌간 목격담은 그런 외딴 바다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또 한 번 키워주었어요. 메갈로돈 목격 사건. 번잡한 부두에서 사람들이 해변 쪽으로 밀려오는 비정상적으로 큰 파도를 발견했어요. 닻을 내린 배들 사이를 지나가는 꽤 큰 상어가 나타나면서 물바로 아래에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답니다. 등지느러미가 유난히 커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이 상어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보통의 현대 상어들보다 훨씬 더 커 보였어요. 이 목격 사건 때문에
상어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쏟아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이게 알려지지 않은 희귀 생물이나 심지어 멸종한 줄 알았던 메갈로데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종인지 확인된 바는 없답니다. 선원들의 소름 끼치는 만남. 2014년에 밤 당직을 서던 한 선원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카메라를 켜보니까 두 개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배 옆으로 스르륵 지나가고 있었어.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도 그 그림자들은 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따라오더래. 그들이 내는 소리는 정말 특이했어. 사람이나 동물 소리랑은 전혀 다른 부르는 듯하고 우는 듯한 섞인 소리였지. 어떤 선원들은 우리가 신성한 구역에 들어온 게 아닐까 하면서 이 소리가 경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 승무원들은 그 경험 때문에 엄청 놀랐고 떨렸어. 훅 아일랜드 괴물. 훅 아일랜드 괴물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사로잡아 왔어. 이 생물은 올챙이 같은 몸통에 눈이 두드러지게 큰 생물이라고 해. 최근에 찍힌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지나가는 배 근처에서 물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거든. 목격자들은 길이가 대략 80피트, 그러니까 약 24m 정도 될 거라고 추정했어. 움직임이 엄청 부드럽고 조용해서 심해에 적응한 생물 같았대. 전문가들은 이게 거대한 장어일 수도 있고 큰 물고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바다 생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훅 아일랜드 주민들은 이 생물이 오랫동안 우리 동네 바다에 살아온 존재라고 믿고 있어. 미소 짓는 강 생물. 한 남자가 강변을 걷다가 수면 위에 뭔가 떠 있는 걸 봤어.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움직이더래. 그러자 커다란 도마뱀 같은 생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얼굴 표정이 차분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해 보였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게 보통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던 종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해.